볼게요. 오늘 교재는 뭘 준비했을까요? 같이 보도록 합시다. 목차부터 볼게요. 오늘 준비한 거는 심신동일론, 그리고 프로이트 라캉의 무의식, 그리고 대공황 경제. 다 올해 수특하고 되어 있는 지문들인데, 다만 오늘 갖고 온 지문들은 조금 특이한 지문인 것 같아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라서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문제들이에요. 첫 번째 지문은요, 피트에서 갖고 왔습니다. 피트. 이 피트가 뭔지, 따로 안 해주셔도 됩니다. 고3인데 뭔 출석을 또 전화를 합니까? 안 오는 거지. 피트가 뭔지 아시죠? 약대 입학시험이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미트가 폐지됐습니다. 이 피트가 폐지됐어요. 8만원씩 그거야, 이 피가. 그래서 지금은 약대를 수능으로 갈 수 있는 시대죠. 약간 수능으로 그냥 약대 가시면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수능으로 모집하지 않고요, 편입으로만 모집했었어요. 그래서 별도의 시험을 봤어야 되는데, 그때 나왔던 시험에서 당연히 언어가 있었죠. 평가원이 검수한 시험이라서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뭐야 이거 수능하고 똑같잖아 하고 느낌 오실 거예요. PT에 나와 있는 심신동료에 대한 이제 이론 먼저 볼 거고요. 이거부터 시작합시다. 자, 4쪽 들어오세요. 그리고 칠판 먼저 보겠습니다. 마음이 심이죠. 신은 몸이죠. 요반은 다 잘하시는 분만 계시네. 우리 민주인도 잘하잖아. 야, 심은 추상이야, 구체야. 너무 무시했나? 우리가 한 세월이 얼만데. 신은 몸뚱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예요. 저번 시간에 뭐 배웠어요? 둘레즈와 베르그송이 기존에 갖고 있는 구체 추상 이원론적 관점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이미지라는 아주 독특한 추가적인 개념을 제시했다면, 오늘은 그게 아닙니다. 거꾸로 가요. 구체 추상뿐만 하나 더 있다가 아니라 구체 추상은 없다. 더 정확히 말하면 두 개는 하나고, 더 직접 말하면 추상은 없다. 이게 바로 심신이 동일하다. 다 뭐다? 구체일 뿐이다. 이게 심신동일론이에요. 당연히 이거랑 대응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심신 이원론도 있습니다. 동일론은요, 같은 말로 이원론이에요. 요 떡밥은 워낙 오래 나와서요, 기출을 찾으려면요, 솔직히 마음먹으면 교육청까지 뒤지면 10개 넘게 나와요. 너무 오래된 떡밥이라서 그만큼 오래 나오고요. 근데 계속 나온 이유가 뭐냐? 지금도 핫한 이슈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과 몸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런 게 어딨냐? 그냥 몸만 있는 거지. 이렇게 두 개가 갈리거든요. 자, 현대에는 뭐가 주류일 것 같아요? 추상과 구체는 구분된다. 구분 안 된다. 그냥 다 구체다. 라고 볼 것인가? 현대의 관점은. 아니면 두 개는 달라. 마음은 마음대로 있고 구체는 구체대로 있어. 뭘로 갈 것 같아요? 최근 이론은 맞아요. 이거예요. 현대는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염자고 문학 하면서 맨날 재추상 구분하고 나발이고 있었는데, 사실 최근 철학적 흐름에 따르면 조금 무의미해지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우리가 문학 이론이 깨지는 건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길. 철학적 논제, 진행 중인 현재 철학적 논제예요. 자, 이게 근데 어떻게 가능한 걸까? 라고 보면 이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죠. 정서라고 할게요. 이 정서는 정말로 육체, 물리, 구체랑 상관이 없는가 하면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라는 거예요. 그냥 무슨 소리냐? 마음이라는 거는 여기에, 내가 본능적으로 여기를 가리키는데 여기가 아니다. 여기다. 우리가 느낀 감정이라는 게 사실 신경계, 부교감 아니면 중추, 신경계에서 특정한 전기 화학적 신하고 나와서 느끼는 것이다 라고 해서 과학 안에서 다 처리해버리는 게 바로 심신동일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 심신동일론자는요, 영혼, 마음 이런 건 별도로 있는 게 아니야. 뇌의 화학작용에 불과해. 뇌의 물리적 작용에 불과해 라고 주장하는 거죠.
됐을까요? 그래서 정서라는 거는 단순한 그냥 과학, 뇌에서 하는 작용에 불과하다. 보이실까요? 추상이 구체로 그냥 설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구체로 처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심신동리였고요. 물론 이 이론이 지금 확정이 됐을까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마음은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하고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들 살고 있어서 알겠지만 몸과 마음, 네, 같은 말로 안 씁니다. 다른 말로 아직 쓰고 있어요. 즉 아직 진행 중인 논쟁인 거예요. 답이 결론이 안 나온 문제네. 아까 내기 얼마나 좋습니까? 새로운 이론도 많이 나오고 새로운 사상가들의 입장도 계속 나오고 그래서 여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많이 나왔던 거는 이 두 개입니다. 이론론자와 이론론자의 배틀. 그리고 이 지문도 다를 바는 없는데요. 자, 이 지문은요. 조금 더 지금 갖고 온 미트는 좀 더 핫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서가 뇌로 다 작동한다는 근거를 과학, 생물학, 뇌 생물학으로서 처리하는 거는 기존에 나왔던 기출들. 오늘 볼 거, 그리고 올해 수특이 실린 거는 이걸 논리로 보지 않습니다. 이거를 과학으로 보지 않습니다. 과학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 기반을 한번 마련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요? 꽤 중요해요. 과학이 뇌 생물 과학이잖아. 뇌학이라면 과학이 되려면 논리적으로 성립이 가능해야 연구가 진행돼요. 그래야 연구비를 주고 연구할 과학자가 생기는 거거든. 무슨 얘기냐면요. 뜬금없지만 양자역학의 비유 드릴게요. 우리 최근이라고 하기에는 한 달쯤 됐나? 양자역학 지문 풀었던 시절 기억납니까? 수능 초심 9호 정도로 기억해요. 8호인가? 양자역학 기억나세요? 베타 상태가 공존해요. 오른쪽으로 돌기도 하면서 동시에 왼쪽으로 돌기도 하는 거야. 이 상태가 함께 있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양자역학이었어요. 자, 말이 안 되는 거 들이밀고 자, 이거 구현해 보세요. 빨리 과학으로 증명해 보세요. 과학으로 실현시키세요. 라고 말하면 과학자들이나 투자자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무슨 개소리야? 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양자역학 지문에 뭐가 뒤에 붙어 있었어? LP 논리학 함께 붙어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게 왜 거기 깔려 있었을까? 양자역학이 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걸 먼저 제시해야 연구가 들어갈 수 있다고. LP 뭐였어요? 로직 패러독스. 말이 안 되는 건데 성립해요. 자, 참인 동시에 거짓 기억나세요? 거짓말쟁이 문장. 이 문장은 거짓이다. 이 문장은 거짓이다. 이 말은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면 동시에 거짓이 되지. 거짓이라고 하면 동시에 참이 돼버리지. 기억나시나요? 거짓말쟁이 문장. 논리적으로 완성이 된 거야. LP 논리학으로 참과 거짓이라는 베타 상태가 함께 있음을 논증한 거야. 그러면 이제 연구가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양자역학 컴퓨터 일단 개발됐죠. 일단 개발됐어요. 물론 극저온 상태에서만 작동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지금 물리적으로 구현을 해냈어요. 미쳤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가 양자역학이 나오기 될 시절이.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뇌로 다 처리가 되려면 뇌과학 연구를 들어가기 전에 뭐부터 확립시켜야 돼요? 이 말 자체가 성립하려는 논리가 성립돼야 돼요. 그래야 연구비가 나오고 그래야 과학자가 투입이 돼요. 자, 이 논리적 기반을 보는 겁니다. 이거 다룬 지문이 올해 수특인데 되게 부실해요. 약간 어떻게 보면 쉬워. 그냥 겉만 할 거 딱 넘어가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풀 수는 있게 해주는데 뭘 의미하는지 내용은 이해를 하기 힘들게 너무 짧은 글로 나와 있거든요. 자, 이 지문이 도움이 될 겁니다. 논리적 기반, 심신이론론의 논리적 기반이 되기 위한 걸 다룬 거의 유일한 기출이라 보시면 됩니다. 2011년 피트 약대 입학 시험이었어요. 자, 이 논리적 기반을 볼 거고요. 참, 이 논리, 논제 이거에 대한 증명은 단순히 어떤 사람이 이게 맞아요 라고 주장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뭐가 항상 수반되냐면 반박이 수반돼요. 반박이 수반돼요. 반박해요. 이거 하나입니다. 아닌데, 하나가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공고하게 돼요? 이거를 재반박하면서 점점 공고화시켜야 됩니다. 자, 과학적으로 한번 처리해 보는 거야. 마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음을. 이거가 성립되면 이것도 꽤 큰 우리 철학적 이제 변형, 우리 사회의 삶을 정말 많이 변화시킬 테마예요. 이것도. 이게 만약에 이제 확정이 되잖아요. 더 이상 이 말은 사라져요. 몸과 마음이 이런 말이 이제 없어요. 하나거든. 그냥 몸밖에 안 남아요.
마음이란 말이 이제 없어질 거예요. 자, 1문단은 제가 같이 읽어드릴 거예요. 1, 2문단 같이 읽어드릴게요. 1문단 같이 와보세요. 4쪽입니다. 심신동일론은 그 심리 상태가 두뇌 또는 중추신경계의 어떤 체크, 물리적 상태와 동일.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심리 상태가 물리적 상태야 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번개가 대기의 전기방전이고 온도가 입자의 운동 에너지인 것처럼.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와요? 과학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은 결국에 이런 식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여태껏 심리 상태로 불러온 것들은 실상은 체크 한 번 더 할까요? 두뇌 상태들에 불과해. 두뇌 상태 체크. 심리 상태의 여러 유형들과 두뇌 상태의 유형들 간의 상관관계는 자, 여기다 밑줄 신경 생리학이 발달함에 따라 됐습니다. 이 생물학이 발전함에 따라 두 개가 관련이 있구나. 뇌에서 전기 신호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거구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관관계는 두 유형 사이의 동일성에 의해 잘 설명된다. 자, 이 지문에서 읽어야 될 거 뭘까요? 바로 동일성입니다. 동일성 논리 확립이에요. 뇌의 작용과 이 우리가 감정이라는 것이 동일하다는 논리를 확정시켜야 돼요. 그거 알아갈 거예요. 자, 요 주제는요. 사실 얼마 전에 가까운 곳에서 논의가 있었어. 가땡 마을 몇 단지 209동 몇 호에서 있었는데요. 내 집이거든. 내 아내랑 이미 했었던 논쟁이야 이게. 얘가 나한테 맨날 그래. 자기는 공감 능력이 너무 없는 것 같아. 너는 무슨 기계 같아. 너는 마음이 없는 로봇 같아.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했어요. 마음? 그런 게 존재해. 난 이걸 이미 알고 있잖아. 그런 게 존재해. 그건 뇌의 화학작용에 불과해. 자기는 정말로 영혼, 마음이 있다고 믿어? 아닌데 난 뇌에서 움직이는 화학작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했거든요. 보통 이러면 찌발려야 되는데 아니면 이제 무시하거나 아니면 막 뭐야 이 새끼 하고 경멸을 받고 끝나는데 역시 이 친구는 나랑 결혼한 이유가 있나 봐요. 지지 않아요. 그래? 그러면 그 뇌의 화학작용이 어떤 식으로 유발되는지는 증명된 게 있나 과학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오이씨. 오이씨. 그래서 아니 그거는 이제 과학이 발전되면 되지 않을까? 자기가 맨날 말하지. 증명되지 않고 감각되지 않는 경험을 왜 사실인 것처럼 말해. 그거는 안 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직 마음이 존재한다는 유효한다고. 오이씨. 할 말 없더라고. 그게 오늘 이 아저씨랑 붙을 얘기예요. 지적 우월감은 나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인데 원동력이 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집에 갈 때마다 좀 작아져. 들어갈 때마다 안녕 하면서 들어가는 거. 2문단 가볼게요. 2문단. 자, 동일론자들의 논리가 나와 있어요. 동일론자들이 말하는 심신 간의 동일성에는 주의할 점이 있대요. 주의할 점이라기보다는 꼭 전제된 논리학이라는 뜻이야. 가볼게. 첫째, 그 동일성은 동일한, 자, 잘 봐. 동일한 종류를 말하는 게 아니야. 이 마음과 이거는 같은 종류야. 그 얘기가 아니야. 뭘 말하는 거냐면 수적 동일성이라는 것을 의미한대요. 이 수적 동일성이 뭘까? 계속 읽어볼게요. 예를 들어, 자, 이 예를 잘 봐봐. 나는 네가 어제 산 시계와 똑같은 시계를 방금 샀어. 자, 여러분들 이거 종류가 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수적 동일성이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계속 읽어볼게요. 이게 아니라 그 시계는 내가 어제 잃어버린 바로 그 시계야. 이거의 동일성이 바로 수적 동일성이랍니다. 뭔지 알겠죠? 바로 그거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종류가 같다가 아니라 그냥 그거라고 하는 동일성을 전제되어 있는 거야. 이게 무슨 논리학이 필요할까요? 좀만 더 갈게요. 둘째, 이 동일성은 자 개념적이고 선언적인 동일성이 아니라 이건 읽힐 거야. 경험적인 동일성이다. 뭔지 아시죠? 추상이 아니라 구체다라는 얘기입니다. 선언이 아니라 경험. 이미 했었던 얘기들이네. 자, 계속 갈게요. 총각은 결혼하는 남자. 이거는 개념이고 선언적인 동일성이래요. 맞아요. 총각, 결혼하는 남자. 이거는 구체가 아니에요. 개념, 보편적인 얘기인 거죠. 자, 근데 좀만 더. 물은 H2O라는 동일성은 자, 경험적 연구를 통해 발견된 거야. 이건 과학인 거야. 감각한 거야. 직접 본 거야, 과학자들이. 예컨대 통증은 두뇌 상태 S라는 동일성은
통증이나 둔화 상태 S의 개념을 분석한 게 아닙니다. 신경생리학 연구, 즉 과학 연구를 통해 얻은 경험적 진리, 즉 직접 감각할 수 있는 증명된 것이다 라는 두 가지 전제가 깔려야 된대요. 됐을까요? 동일론이 주장하는 두 가지. 하나, 수적 동일성. 그게 그거야. 두 번째, 개념으로 떠올려보고 논리학으로 한 게 아니라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과학적 증명된 경험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납득되는 얘기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얘기. 자, 3분단 초반까지는 잡아드릴게. 아직 논리가 안 나왔어. 얘들이 뭘로 이걸 확립시키려는지. 3분단 여기 나옵니다. 가볼게. 수적 동일성은, 자, 수적 동일성 두 대상이 모든 속성을 공유할 경우 그리고 오직 그때만 두 대상은 동일하다라는 여기 라이프니 법칙에 지배된다. 됐습니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수적 동일성으로서 이 동일하다는 걸 처리하고 있는데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라이프니 법칙입니다. 라이프니 법칙은 따로 기출 지문이 심지어 있어요. 오늘 또 알아가자고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야. 이 지문에서는 파는 어려운데 뭐 팔 필요 없습니다. 모든 속성이 동일해야 모든 속성을 공유해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의 속성이라도 어긋나는 순간 그 두 개는 동일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대치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걸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한 반박이 이제 들어올 거예요. 아까 이것처럼 반박. 이 반박들이 들어오고 이 반박을 어떻게 재반박했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돼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자, 논리학입니다. 생명과학으로 이걸 처리하는 거는 너무 많이 나와서 안 나와요. 뇌 화학적 전달 경로 신호를 통해 감정이 이렇게 유발된다. 자, 이건 너무 많이 나와서 안 나와요. 안 나와. 나올 수가 없어요. 기출만 10세트 나와. 근데 이거는 어떤 논리를 통해 성립하는지 그 얘기입니다. 시간을 드릴게요. 세 문제입니다. 비트도. 그래서 다 좋은 문제들이에요. 그냥 풀면 뭐야 이거 수능이잖아 생각 들 거예요. 근데 조금 어려운 건 맞아요. 이거는 대학생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약대를 갈 사람 뽑는 거기 때문에 아직 미성년자 대상으로 하는 시험은 수능보다는 솔직히 더 어려운 건 맞습니다. 하지만 수능 고난도보다는 쉬워요. 솔직히. 자, 시간 6분 어때요? 6분? 6분 재드릴게요. 자, 얼른 풀어봅시다. 다 풀었어?
왜 안 끝나지? 어허, 아, 기가 막혀. 시간 좀 걸리죠? 어우, 다 푼 사람이 있어. 들렸고, 들렸고. 들렸고. 괜찮아, 괜찮아. 몰라도 돼. 약대 안 가면 되지 뭐. 수능으로 가면 되지. 어려워요.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논리학을 극혐하는 이유들이겠죠. 논리학들을 많이들 싫어하죠. 가봐도 될까요? 7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집에서 뜯어보면 돼요. 약간 지금 내가 한정된 시간 내에 이거를 풀어보려고 발악하는 거는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매 주마다 보는 모의고사에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는 지적 우월감 확보입니다. 지적으로 우리가 지문을 이해하기 위한 지식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약간 지문을 꼼꼼히 읽고 문제를 한번 적용할 수 있는까지 해보면 충분하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드린 내용을 이해해서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 가볼게. 자, 심신동일론이 성립하기 위한 논리는 아까 같이 읽었었죠. 라이프니 법칙으로 성립하는 수적 동일성입니다. 즉, 예시 문장을 하나 써주네요. 두뇌 상태 S라면 통증이다. 약간 이게 뭐야? 물리, 구체면, 심리, 감정이 요 두 개는 동일하다. 다른 게 아니다. 그냥 두뇌 상태를 의미한다. 요 얘기였어요. 여기까지는 이해됐지? 자, 반박이 3개가 나와요. 3문단부터 볼까요? 자, 이렇게 말하네요. 3문단의 세 번째 줄 중간에 이러한 어떤 철학자들은 자, 이름이 안 나와요. 어떤 철학자의 입장이에요. 근데 그냥 잡으시면 됩니다. 자, 공간적 속성을 들어 동일론을 반박하였다. 공간 속성을 든대요. 공간 속성? 자, 눈치 까야지. 라이프니 법칙이 뭐였죠? 모든 속성이 동일해야 같은 거다. 공간 속성으로 반박하다. 공간이 다른 것 같은데, 공간이 똑같지 않은 것 같은데, 공간이란 속성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예시가 이렇게 나와요. 자, 네 번째 줄이네. 3문단. 하였다. 모든 두뇌 상태는 물리적 상태. 자, 두뇌 상태는 물리야, 물리적 상태야. 구체. 특정한 공간적 위치를 가져요. 그렇죠? 구체니까 현실에 존재하죠. 실제하죠. 근데 많은 심리 상태들은, 즉 통증 같은 이런 심리 상태들은 위치를 말하기가 어려워. 자, 얘는 위치가 명확한데 얘는 위치를 말하기가 어려워. 잠깐 공간, 얘가 어디 있는지 공간이 여기랑 일치되는 게 없으니, 아직 증명할 수 없으니 이거 공간적으로 동일하지 않지 않냐. 두 개가 같다고 하는 거는 어렵다. 범주 자체가 두 개 다른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숫자 5와 여기 예시가 그렇죠. 초록색과 숫자 5의 공통점을 설명하시오 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그 두 개가 범주가 다른데 그걸 어떻게 비교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 뭐야? 심신동인론 비판. 그럼 이 사람 뭐 하고 싶은 거야? 심신은 아예 다른 범주다. 다른 범주인데 뭘 같다고 하고 있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근데 이거 재반박 너무 험하게 끝나요. 이렇게 바로 재반박해요. 저 심신동인론자들이. 범주 차고 아닌데? 범주 동일한데 멍충아?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신경생리학 발전이었던가요? 네. 그 신경과학의 용어들이 일상화되면서 신경과학이 일상화되고 발전하면서 야, 이거야. 그 통증 느낀 거 뇌의 전두엽 측면에 부교감 교통신경계의 32번째 줄에서 빛이 전기적 신호가 나타나거든. 그 위치야 임마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로 해결돼요? 그냥 과학 발전으로 같은 부위의 멍충아 라고 증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박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요. 과학 발전에서 끝나버렸어요. 같은 위치지롱. 여기 보세요. 여기서 반짝반짝거리는 거 보이시죠? 이게 통증이지롱. 그러니까 깨갱하고 빠이빠이 한 거예요. 얘는 이제 현대에 주장하지 않는 이론입니다. 과학이 발전해버렸어요. 신경계학이 너무 발전해버렸어요. 신경섬유를 발견해요. 이제 우리가 관찰할 수 있어요. 경험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일한 공간이라는 걸 처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패스. 두 번째 반박은 자, 사문단이네요. 얘는 이론도 설명 안 해요. 그냥 이렇게 말해요. 두뇌 상태를 모르는 건데 통증을 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두 개는 다른 거 맞아. 네 말처럼 동일하다면 모든 속성이 공유돼야 되는데 얘는 모르고 얘는 알아. 말이 안 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거 재반박은 조심하셔야 돼요. 논리학이 이렇게 두 개 나왔는데 각각 사용한 사람이 달라. 범주차고는 반박하는 사람이 쓴 거고요. 내포적 오류는 이 반박을 재반박할 때 쓴 논리입니다. 이 구획이 달라. 내포적 오류는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너 내포됐다고 오류를 저지르고 있어. 내포된 것처럼 너 착각을 저지르고 있어가 내포적 오류예요. 무슨 말이냐? 이게 뭐냐면 두뇌 상태와 통증은 서로 포함되어 있는 관계. 두뇌 상태가 있으면 통증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포함된 관계를 보기 때문에 네가 이런 논리를 주장하는 건데 처음부터 심신은 포함 상태가 아니야. 서로 심과 신은 다른 상태야. 다른 개념이야. 서로 같은 개념이 아니야. 개념적으로 포함되는 게 아니란다. 뭐야? 다르다는 건가요? 아니. 개념은 다르고 이 두 개의 다른 개념이 속성이 같아서 동일한 거라고 짜시가 라고 얘기하는 중이에요.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면 참 똑똑한 사람인데 다시 야, 이거 두 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그럼 말이 안 되잖아. 이게 불가능해 논리적으로. 자, 뭔 소리야? 너 내포됐다고 생각하는구나. 다 서로 개념이 다른 거야. 근데 속성이 같아서 동일한 거라고 한 거라고 내가 라고 반박한 겁니다. 일단 이 정도까지. 더 깊게 들어가면 또 너무 논리학으로 빠지니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야. 야, 토마토는 짠 토마토도 있죠. 달지 않은 토마토 많죠. 야, 토마토는 달지 않으니까 야, 과일은 달다라는 말이 네 과일에 대한 정의가 틀렸다 임마 라고 얘기한 거야. 지금 이 사람이 비유를 하자면 그러면 제막 환상이 이거야. 무슨 소리야 임마. 토마토는 과일이 아니야. 거기 포함되지 않아. 토마토는 별도의 개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자, 물론 좋은 예는 아니었어. 개념이 다른데 서로 동일하다라는 논리까지 가려면 이 예는 안 맞았어. 자, 그래서 얘도 이제 깨갱했고요. 마지막. 이 친구는 바로 현대 심신 이원론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심신 이원론. 제 아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파트너. 둘은 심과 신은 여전히 다르다. 별도로 존재한다. 어떻게 성립시켰는지 봅시다. 조금 길게 써놨어요. 자, 도와줄게. 5쪽 보고 계신가요? 오늘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이게 수특이거든. 가볼게. 수특이 되게 부실하게 써있어. 근데 이걸 이해하면 한 방에 끝나. 가볼게. 네 번째 줄이야. 이 문단이죠. 데카르트 이래 제기되었던 동일론에 대한 많은 반론들은 답변이 가능하거나 적어도 결정적인 반박이 되지 못했다. 예, 지금 봤던 다 쩌리들이요. 그러나 퍼트넘이 제기한 다수 실현 논변. 이 키워드를 기억해 주세요. 퍼트넘의 다수 실현 논변은 동일론에 대해 결정적인 반박을 제시했다. 계속 읽을게. 동일론이 옳다면 통증은 두뇌 상태의 S라는 진술은 법칙적 일반성을 갖는 진술일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밑줄. 두뇌 상태 S를 갖지 않는 생물. 두뇌 상태 S를 갖지 않으면 만약 저 말이 맞다면 두뇌 상태가 만약에 S가 아닌 그냥 T라고 할게. 두뇌 상태가 만약 T라면 통증은 나오면 안 돼요. 두 개는 동일한 거기 때문에 두뇌 상태 T라면 통증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어. 수학적으로. 말이 안 돼. 그러나 중추신경계가 인간과 매우 다른 연체동물도 통증을 가지는 걸로 보인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두뇌 상태가 물리적인 상태가 인간과 다른데 통증을 느끼지 않냐.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 다른 두뇌 상태인데 어떻게 통증이 똑같이 나와. 이게 말이 되니? 이게 성립하지 않아. 분명히 두뇌 상태 T와 약간 동물의 신경계와 인간의 신경계는 다른데 같은 값이 나온다는 거는 논리적으로 오류다. 둘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싸하죠? 그리고 한 문단 더 합니다. 갈게. 자, 다음 문단. 우리가 통증이나 불이론 심리 상태는 신체를 손상한 자극에 발생하며 여기다 밑줄. 공포나 분노 같은 다른 내적 상태를 낳기도 하고. 계속 밑줄. 우리의 믿음이나 감정들과 결합하여. 자, 뭐야. 이 사람은 이런 공포, 분노, 믿음, 감정이 존재한다고 전제하고 논리를 펼쳐나가는 거야. 이런 거 있는 거야, 임마. 따로 있는 거야. 자, 계속 가볼게. 그런데 인간과 물리적 조성이 전혀 다른 외계인. 인간하고 물리가, 구체가 아예 다른, 뇌가 아예 다른 외계인이나 로봇도
인간과 기능적으로 동일한 심리 상태를 가질 수 있다. 같은 말인 거 눈치챘나요? 방금 아까 했던 얘기야. 동물이 똑같은 통증을 느낀다. 로봇, 외계인이 인간이랑 다른데 똑같은 통증을 느낀다. 아까 오류다. 계속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할게. 됐어요. 더 안 읽어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심리적 기능주의라고 한답니다. 심리적 기능주의. 자, 어디를 보시냐면요. 밑에 세 번째 줄. 우리가 보고 있는 3문단, 5쪽의 3문단, 밑에 세 번째 줄. 상태를 갖는다고 믿게 될 것이다. 심리 상태를, 여기서부터 봐봐. 심리 상태를, 그것을 싫어하는 물리적 기반이 아니라, 물리로 구현되는 게 아니야. 이 심리 상태는 그 상태 체계가 저 환경 입력, 내적 상태, 출력 반응들로 역할로 정의하는 관점을 심리적 기능주의라 한대요. 예, 물리로 유발되는 게 심리가 아니다. 방금 그 코스, 내적 상태, 아까 위에서 비추신 게 그거예요. 내적 상태, 공포, 분노 이런 걸 통해서 반응이 나타나는 걸로 나타나는 거지 물리 상태가 바로 심리로 귀결되는 건 아니다. 같다는 말은 아니다. 코스가 있는 거다. 물리가 작동하고 신체가 작동하고 그거에 따라 심리가 움직이고 그걸로 반응이라는 구체가 또 나타나는 거다. 다른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내적 상태가 바로 심이 따로 존재한다는 증거예요. 이게 아주 유효해요. 물론 현대에서는 이게 주류라고 했죠? 왜? 재반박을 하긴 했습니다. 조금 유치해서 그렇지. 이렇게 재반박합니다. 두뇌 상태 T, 다른 인간이랑 다른 물리체계 그거 임마 통증 아니야. 통증이라는 언어로 그냥 묶어서 그렇지. 이제 여기서 이제 언어 게슈타인 딴 것도 나오는데 자 언어가 통증이라고 그렇지 그거는 다른 통증이야 임마. 다른 물리적이라서 다른 물리면 통증이라고 해도 엄연히 다른 통증인 거야 라는 식으로 재반박하고 마무리가 됩니다. 어떻게 써있는지 볼까요? 밑에서 네 번째 줄. 마지막 문단 밑에서 네 번째 줄. 와 동일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에서의 고통은 두뇌 상태 S이고 외계인에서의 고통은 전적으로 다른 것이다. 외계인의 두뇌 상태는 S가 아니기 때문에 고통이라 해봤자 다른 고통인 거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고통, 통증 2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이해됐을까요? 이거 꽤 재미난 논증이에요 이게. 영원한 떡밥. 아마 이게 언제 끝날까? 여러분들 세대에서 끝날란지 모르겠습니다. 참 심신이원론이잖아요. 우리가 공부한 경험주의, 합리론. 자, 동양 철학도 배웠었죠? 이기론, 이와 기. 다 뭘 전제되어 있어요? 심신이원론이 전제되어 있었죠. 이와 기는 다르다. 이가 마음이고 기가 신체였잖아. 그 두 개가 다르다. 감각은 기, 마음은 이 이렇게 구분했었는데 이제 이게 전제가 아니라 이 기존의 패러다임이야. 사람들의 고정관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했던 걸 깨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이러면 또 역시 엄청난 변혁이 있을 겁니다. 자, 문제 보러 갑시다. 1번 문제부터. 6쪽 1번 문제. 선지 1번, 답은 3번이야. 선지 1번부터 볼게. 이거는 다른 선지가 X다 해서 3번 고르는 게 조금 더 편하긴 한데, 자, 선지 1번부터 봐봐. 동일론자, 심리상태, 공간적 위치를 부여할 수 없다는 기존의 생각. 편할 거야. 과학이 발전하면 이제 더 명확히 그 공간이라고 알려줄 거야. 1번 맞고요. 2번. 동일론자는 다수실현 논변. 누군지 안 까먹었죠? 터트넘입니다. 다수실현 논변에 대해 인간의 복잡한 통증과 연체 동물의 단순한 통증이 동일 상태가 아니라고 말함으로써 반박. 뭔 얘기야? 이거야. 인간과 연체 동물은 다른 상태니까 전적으로 다른 감정인 거야. 다른 통증인 거야. 그 얘기를 이렇게 써놨네요. 됐죠? 동일한 상태가 아니다. 자, 3번. 동일론자는 신경생리학이 완성되어 각각의 심리 상태와 동일한 두뇌 상태를 모두 알게 되면 자, 이 말이 이상한 거 좀 느껴지세요? 두뇌 상태를 모두 알게 되면 심리 상태를 가리키는 개념은 불필요하다고 믿을 것이다. 자, 정확한 오피셜은 뭐냐면요. 이건 확인할 수 없다예요. 제가 이제 설명 편의상 더 이상 심은 없고 신으로 다 처리된다. 구체로 처리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그렇다고 이 용어를 쓰지 말자 그 얘기는 아닙니다. 이건 제가 설명을 위해서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이 지문에서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동일한 거야 라까지 왔지 이거 쓰지 말자는 제가 한 말이에요. 사실 이 지문에서는 그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근거가.
제가 혼동을 드린 것 같습니다. 틀렸으면. 그래서 기분 나빠할 필요 없어요. 내가 잘못한 거야, 그거는. 내가 너무 급진적이었어. 자, 4번 볼까요? 심리 기능주의자. 심리적 기능주의자. 인간과 동일한 심리 법칙에 지배받는 로봇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인공신경 체계를 만들 필요는 없다. 네, 맞아요. 왜? 잘 봐. 심리 기능주의자들이잖아. 심리 기능주의자, 심리적 기능주의자. 꼭 인간하고 똑같은 신경계를 만들어야 통증이 나온다? 아니야. 실리콘으로, 쇠로 만들어도 똑같은 통증 나올 수 있어. 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이제 다 파트넘은 주류거든요. 이 파트넘에 따라서 나온 게 뭐예요? 그게 알파고 안드로이드 다음 세대 로봇들이에요. 진짜야. 옛날에는 인간을 따라하려면 야, 불가능해. 인간을 모방할 로봇을 만든 건 불가능해. 이렇게 하고 있었다고. 이유가 뭐냐면요. 이 수많은 세포와 신경계를 어떻게 구현하냐, 인간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근데 이걸 뒤엎어버린 거죠. 그거 구현 안 해도 돼. 상태가 달라도 동일한 감정과 출력값을 뽑아낼 수 있어. 이 얘기가 된 거예요. 약간 쇠로 만들어도 된다 이거예요. 파격적이죠. 아, 참. 그리고 이제 이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제 권리의 확장이 이제 여기랑 연관되어 있어요. 물론 이 지문에서 다루지는 않았고 올해 수특에서도 별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인권과 생명권에 대한 확장이 이제 이 경계의 다음 순서에 바로 올 거예요. 자, 여러분들 동물권이 존재한다고 믿습니까? 믿고 말고가 아니라 법적으로 증명되어 있었어요. 아, 저번 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야, 어떤 미친 할아버지가 아저씨인가? 활 쏴갖고 개 쏜 거 아세요? 되게 시끌시끌했는데 사실 그냥 시골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게 좀 언론에 타갖고 좀 핫했어. 야, 뉴스 같은 거 많이 보는 홍상주 씨, 활 쏴서 개 맞아서 죽은 거 알아? 그래? 그래. 아저씨가 그 농장 주인이신데요. 개가 맨날 들어와서 뭐 해집어 놓는다고 장난 삼아서 사제 활을 준비했대요. 그래서 장난 삼아서 쐈는데 그게 정통으로 이제 맞은 거야, 개가. 자, 근데 20년 전이라면 무슨 일이라고 할까요? 이게 뉴스에 왜 나와? 아유, 저 개 죽었으니까 이제 삶아 먹으면 되겠네. 주인도 없는 개인데. 이렇게 하면 끝나요. 자, 이 사람 어떻게 했어요? 구속됐어요. 법정에서 7개월 징역에 1년 집유 나왔어요. 개 활로 쐈다. 주인 있는 개도 아닌데. 약간 물권, 소유권 개념도 아니야. 그냥 동물권, 동물에 대한 가혹행위 때문에 법적으로 그냥 구속됐다고. 이야, 20년 전에는 미친 사람이라고 했을 거예요. 이렇게 판결이 나오면 판사가 돌았나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듣고 나니까 어때요? 그 개가요, 이걸 꽂혀서요, 바로 안 죽고요, 일주일 정도 거기서 이러고 있었대요. 다들 분노가 일어나시죠? 집유 1년? 감옥 안 갔네요? 이 자식을, 이렇게 생각될걸요? 20년 전은 아니었다고. 20년 전은 뭐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된다고. 됐을까요? 우리가 지금 동물권은 논의가 끝난 거예요. 우리 인간한테 동물권은 이미 확장이 끝나서 우리의 패러다임으로 들어왔습니다. 동물도 권리를 보장한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동물 보호단체들이 지금 요즘 할 게 없어요. 사람들이 다 동물을 보호해준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운동을 할 필요가 없거든. 자, 그러니까 이 동물 단체들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생선 통조림 공장으로 가고 있잖아, 지금. 생선의 권리를 보호하라 이러고 있다고, 지금. 진짜야. 동어참치 통조림집 앞에서 생선이 고통스러워한다고 생선의 권리를 보호해달라고, 불쌍하다고, 생선이 갈려나간다고 막 저기에.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생명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말 들었을 때 어때요? 기분이? 이 새끼들 미쳤나 싶죠? 딱 20년 전 아저씨들이 생각한 방금 그 개사건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를 비웃는 딱 그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요, 이제. 자, 생선은 사실 심리가 없다는 게 논리적으로 끝났어요, 이거는. 동일개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또 기출을 풀어보자고. 그래서 생선은 심리가 없다라고 판정이 끝났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효과가 별로 없어요. 자, 근데 이거 어때요? 안드로이드. 인간과 상태는 다르지만 인간과 똑같은 감정과 심리가 나타난다면 보호받아야 할 권리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자, 극단적으로 말하면 컴퓨터의 권리를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컴퓨터가 과부하 걸려서 아파하는 감정이 나타나요. 불쌍합니다. 이 친구도 권리를 보장해 주세요. 안드로이드, 컴퓨터, 로봇의 권리를 보장해 주세요. 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 드세요? 미친 소리죠. 마치 20년 전에
개가 불쌍해요라고 했던 거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할아버지들의 시선처럼 미친 소리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거예요. 자, 시간이 지날 거예요. 30년, 40년 지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50살, 60살이 될 거예요. 자, 젊은 친구들이 할아버지 이게 뭐한 짓이에요? 무슨 소리야? 이 컴퓨터가 말을 안 들어서 이게 좀 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컴퓨터 왜 안 되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손자들이 와서 할아버지 미쳤어 하면서 막 신고해요. 컴퓨터가 아파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황당해 할 거예요. 이런 미친 세상이 됐나? 예,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요. 변하는 시대를 잘 즐기시기 바랍니다. 나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 컴퓨터의 권리 보호해드려야죠. 똑같은 통증을 느끼시는군요. 그렇군요. 그러면 보호받아야 마땅하죠. 그래서 빨리 심시이론론을 밀어붙여야 됩니다. 다른 거야. 보호받을 그게 아니야. 인간의 감정은 보호받아야 되지만 이건 다른 종류의 감정이야. 보호받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심신동일론을 전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소리 같지만 되게 예민한 문제라니까. 법으로 제정이 돼요, 이게. 컴퓨터를 때려부시면 감옥에 간다고. 이제 제발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가 아니라 바람직하게 가고 있는 겁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2번 답은 이건 논리예요. 순수한 5번입니다. 5번부터 보세요. 귀신이 존재하는지 알지 못한다. 근데 귀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지 못한다. 귀신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내포적 오류이다. 내포적 오류랑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장막의 오류라고 하는 전혀 다른 논리적 오류인데, 자, 물론 이제 논리학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이건 그냥 논리학을 공부해 맞출 수 있는 건데, 이거야. 내가 맨날 하는 거. 장막의 오류. 무지의 오류라고 하거든요. 무지의 오류. 자, 송찬 씨, 어제 밤에 집에 몇 시에 가셨어요? 10시, 밤 10시에 갔죠? 난 알아요. 집에 가는 길에 CU 편의점에 들려서 알바가 잠든 틈을 튼타 돈통에서 77,000원을 갈취한 것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왜 아니죠? 아니라는 증거 있나요? 아니라는 증거가 없네. 77,000원 증거 맞네요. 이게 장막 무지의 오류예요. 방금 이거예요. 귀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할 수 없으니 귀신이 존재한다. 장막의 오류. 무지의 오류죠. 오류죠, 엄연히. 그거지. 내포적 오류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범위를 내포된다고 착각했을 때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자, 5번 틀렸고요. 나머지 봐봐. 야, 1번 너무 너 1번 몰랐지. 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모를 수도 있어. 퇴계 호야? 퇴계의 이름이 뭔지 혹시 뭔지 알아? 이황이야. 그 사람이야, 이 새끼야. 1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퇴계가 이황이야. 야, 이건 솔직히 좀 상식 테스트다. 그 사람이야. 퇴계가 이황이야. 잠깐. 퇴계와 이황은 그래서 동일 인물. 그 사람이야. 같은 종류가 아니라, 같은 종류의 인간이 아니라 진짜 그냥 개야. 약간 수적 동일성이 성립하게 됩니다. 선제 2번. 관찰에 의해 발견됐대요. 당연히 경험적 동일성이지. 관찰했으니까, 감각했으니까. 이건 내가 하도 강조한 거. 선제 3번. 내가 용의자와 닮지 않았음을 입증했다. 자, 닮지 않았어. 외모의 속성이 공유되잖아. 그러면 라이프니 법칙에 의해서 둘은 동일하지 않다라고 나와야겠지. 그래서 범죄 용의자에서 빠졌대요. 그치? 라이프니 법칙이 살려줬네요. 4번 봐봐요. 자, 이것도 말장난이야. 움직인단 말을 지구를 기준으로 한 위치 변화로 정의했대요. 와, 움직인다는 이제 지구를 기준으로 한 위치 변화래요. 지구를 기준으로 했어요. 그러면 지구가 움직인다라고 여기서 도출하면, 야, 너 범주 잘못 잡았어. 움직인다는 지구를 기준해서 한 위치 변화지 지구가 움직이는 게 아니야. 너 범주가 지금 아예 다른 얘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답 4번은 맞는 얘기.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자, 3번 문제 보고 갑시다. 어려울 거 없어요. A는 심신동일론자, B는 심리적 기능주의자. 답은 1번입니다. 1번 가보세요. A는 심신동일론자야. 인간과 달리 그들의 통증을 싫어하는 물리성 상태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 외계인은 지금 물리가 뭔지, 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 그래서 그 걔가 느꼈다고 그 외계인이 말하는 통증 하는 게 우리 인간의 통증이랑 동일한지 알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지 않을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다들. 이 친구는 물리, 구체에 따라서 심리 상태가 딱 정해져 있는 라이프니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걸 모른다면 얘가 통증이라고 말해봤자 이 통증이 우리가 말하는 통증이 인간이 느끼는 통증이랑 동일한지 확인할 길이 없다. 그러니까 같다고 할 수 없다. 다르다고 할 수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나머지 그냥 읽어보세요. 자, 수특 보세요. 아이고, 자, 수특을 안 갖고 오신 분, 아까 미리 말하신 분이 3분 있어서 내가 3개는 갖고 왔는데, 손 들어보세요. 씨, 너 말 안 했지? 너 이 새끼야. 4개다. 말도 안 돼. 갖고 와, 좀. 말 안 했잖아. 너 방금 안 들었지 않냐? 아, 맞다. 미안하다. 너도 없냐? 수특. 네, 저도 없습니다. 자네도 없다고? 미치네. 야, 무슨 절반이나 갖고 와. 너무하다. 페이지 12쪽입니다. 아니, 교재 페이지 말고. 너 말 안 했으니까 너 지금 뽑아올게. 기다려. 너 읽고 있어. 아니다. 이거는 저 딴 거고. 하나는 내 거구나. 아씨, 이미 줬네. 상수야 말했는데 미안하다. 여기 있다. 상수야 너 이거 읽고 너 뽑아줄게. 기다려. 저장해놨나? 아이씨. 안녕하십니까. 혼났습니다 이제. 똑같아 사실 사인 있는 거 빼고. 같이 봅시다. 어디야? 읽어보니까 비슷한 게 아니라 뭐 똑같이 솔직히 말해서 이 기능주의자, 심신이온론의 마지막 희망, 심신기능주의죠. 기능주의자. 그게 이제 핵심이 나왔고요. 자, 제가 봐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문단의 내용이 좀 불친절해. 자, 우리는 이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거든요. 자, 그냥 생으로 읽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1문단 넘어가고요. 2문단에서 뭐냐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2문단 읽어볼게. 정신상태가 물리적으로 다양하게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기능주의에 관련한 다양한 경우를 상상해보자. 자, 우리와 똑같이 고통 느끼는 외계인. 외계인의 몸은 신경세포 대신 수많은 파이프, 그러니까 파이프가 대신 있어요. 신경이 아니야. 달라. 물질이 달라. 자, 전달되는 물의 압력에 의해 밸브는 열리고 어떤 밸브는 닫히는 방식으로 고통을 느낀다. 이렇게 느낀대요. 이번에는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느끼는 로봇이 발명됐다고 상상해보자. 그 로봇은 몸 안에 수많은 실리콘 칩과 전선이 작동하여 고통을 느낀다. 외계인이나 로봇은 우리 정신 상태는 똑같지만 고통을 구현하는 물질은 인간의 뇌가 아니다. 자,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심신 동일론을 반박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그냥 생으로 읽으면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왜 이래?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너무 불친절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심신동일론을 반박하나요? 아니 뇌가 지금 똑같은 거 느낀다는데 왜 그래요? 라고 하면 이거예요. 방금 봤죠? 다른 상태,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데 인간과 동일한 통증을 느낀다.
뭐가 전제되는 거야? 이 지문은 뭐가 빠져 있어요? 라이프리 법칙 전제가 지금 빠져 있어요. 이게 성립해서 니들이 오류야 라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냥 이것만 얘기해요. 다른 상태에서 동일한 인간하고 통증을 느껴요. 근데 그게 왜 심신동립의 반박인가? 라이프니 법칙, 즉 두 상태가 완벽하게 동일해야, 모든 속성을 공유해야 동일하다는 얘기가 전제되어 있어야 이 말들,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이 반박으로 작동하게 되는 거죠. 예, 그거를 조금 더 캐치해드리고 싶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얘기예요. 인간하고 물리적으로 다른데 인간하고 똑같은 감정을 느낀다. 봐라, 다르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가학을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구조가 똑같은 로봇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뇌랑 똑같이 생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인간과 구조, 재료는 다르더라도, 물질 구체는 다르더라도 똑같이 생각 느끼는 로봇을 만드는 거다. 그래서 최근에 각광받는다. 뭐 만드느라? 인공지능 컴퓨터 만드느라 가짜 로봇, 인간 모방할 로봇 만들 때 꼭 그 신경계를 구현해도 되지 않는다는 근거로 사용된다는 얘기로 최신 이론까지 해서 마무리하네요. 됐지? 무슨 말인지? 자, 중궁의 방도 기능주의가 말하는 같은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재밌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말씀 안 드릴게요. 설이 주장한 인공지능이랑 뒤에 거 중궁의 방 얘기죠. 재밌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는 제가 더 설명드릴 거 없어요. 재밌게 읽으시면 돼요. 두 번째 질문으로 갑시다. 8쪽입니다. 자,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나올 이게 맞아. 소재를 선택하면 퍼트넘 아저씨 나와야 되고요. 이 논리적 증명 과정 나와야 되고요. 라이프니 법칙에 대한 반박 나와야 되고요. 이게 다 지식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오면 땡큐 하고 내가 아는 얘기를 읽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편하게 읽어주시면 문제 틀릴 일 없습니다. 모의고사 참 봤지? 어때요? 가슴이 너무 아프다. 준수야 몇 점인데? 아직 갈 길이 좀 남았구나. 쉽지 않네요. 내가 아직 지문을 다 보지 못했어요. 사실 1학년 거부터 먼저 풀어갖고 3학년 건 다 못 봤는데 교육청 문제고 일단 내가 위치가 여기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출발 지점을 잡았다 생각하시고 부단히 또 노력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야죠. 이게 이런 시험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내가 경계하는 건 그거예요. 스스로의 노력에 대한 의심이 싹 트면 이제 될 것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력했는데 노력하면 된다고 항상 나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주변 어른들이 모두 다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경험한 걸로는 일부지만 세상의 일부를 경험한 바로 이게 작동하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싹 트는 순간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노력에 동기가 부여되지 않고 원동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노력할 힘이 빠져요. 그래서 스스로를 좀 잡아주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노력해서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그게 달성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솔직히 말해서. 다 달성된다고 하면 개뻥이지. 그러면 뭐 다 노력한 사람 다 서울대 간 게 말이 안 돼요. 근데 그 결과는 나중에 따지더라도 지금 해야 되는 거는 나의 노력이 달성된다는 걸 믿는 게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 뒤가 없어요. 하셔야 돼요. 참, 내신 안내해 드릴게요. 단톡방에 누가 물어봐서 먼저 얘기해 줬는데 자, 내신 수업을 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갈게요. 다음 주 15호부터는 과제편 제가 5일치 드리죠. 이 과제편 5일치가 없습니다. 과제편 5일치 선택 2세트가 없어요. 이제 없어요. 교재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수업편만 나가. 어휘하고 어휘까지, 소설까지만 딱 나가. 그러면 뭘로 대체하냐? 내신 과제집으로 뭉태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시험 범위가 나오면 저한테 바로 겐톡으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 맞춰서 제가 제작해서 배포하도록 할게요. 이거에 대한 뭐 설명은 어떻게 하나요 하면 평일 낮에 오기는 힘들잖아. 학교 다녀야 되니까. 그렇다고 저녁에는 꼬맹이 애들이 있어요. 고1, 2 후배들이. 걔들하고 우리가 급이지. 걔들하고 같이 걔들 내신 대비하는데 허생전, 음운변동 이거랑 같이 어울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자, 저는 열심히 이제 업무가 종료되고 열심히 이제 제 따로 혼자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10시에 제가 청소하고 있을 테니까 혹시 청소를 도와주러 오실 수 있으면 요거와 함께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10시에 일 안 해. 10시에 여기 있는 김봉수는
청소 정리하는 김봉수 아저씨예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청소를 좀 오래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대청소를 한 2-3시간 정도 할 생각이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 청소를 도와주러 오시기 위해서는요. 나중에 이제 투표를 올릴 거거든요. 본인이 원하는 요일을 선택해서 원하는 요일날 나오시면 돼요. 근데 특정 요일로 몰리면 지금 그래도 한 30명 정도, 40명 정도 있는데 이 중에 20-30명 그래도 하실 것 같거든요. 자, 안 하실 분도 있어요. 그냥 자료만 받는 사람도 있어. 자료 받고 저 혼자 공부하고 톡으로 질문할게요. 오케이, 좋아. 전 내신 필요 없는데요. 오케이. 자, 그럼 전 내신도 받고 이날 와서 질문도 할 건데요. 라고 하신다면 그 투표에서 요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0시 이후에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청소하느라 불을 켜놓을 거거든요. 교실. 큰 교실 하나 해놓을 테니까 뭐 하든지 말든지. 이해했지? 개별 질문해준다고. 개별 질문해준다고. 개별 클리닉 해드릴게. 문제 풀고 있는 건 질문해드리고, 그리고 엄매 같은 경우 특히 엄매 지금 나르고 말고는 엄매들도 하잖아. 엄매 같은 거 까먹은 거 있으면 좀 다시 개념 잡아줄 테니까 이때 좀 보도록 해요. 자, 그리고 뭐 조금이지만 그래도 시험이 다가오면 과제집이 끝나갈 때쯤 제가 봉투목에서 어떻게든 제작해서 학교별로 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여기 지금 학교가 8개가 9개 있거든요. 개 지옥이야 나한테는. 근데 해드릴 테니까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편하게 하시면 되고요. 참 이렇게 하니까 내가 다 생각해봤다고 억울한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정시 외길 내신 따위는 사나이답지 않습니다. 저는 오로지 정시뿐입니다. 내신 필요 없는데 과제 왜 안 줘요? 그래서 간슬게 뭔지 아시죠? 요거 문제지. 작년, 재작년 간슬기에 쌓여 있거든요. 네, 그것도 좋아요. 그거 제가 서비스로 매주 1개에서 2개씩 본인이 원하는 것만큼 드리도록 할게요. 대신 똑같이 과제 점검할 거니까 풀어오셔야 돼요. 과제 이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이걸로 드릴게요. 됐죠? 원칙은 하루인데요. 뭐 안 된다 싶으면 더 오세요. 그럼 이 수업 계속 하는 거예요? 네, 이 주말 수업은 계속 똑같이 합니다. 변함없어요. 이 수능 수업은 계속 나갈 거야. 야, 일주일에 독서 3세트하고 문학 3세트는 봐야지. 수능 아예 놀게 한 달 동안 할 게 많아요. 내신 과제집에 그러면 그 시험범위 지문에 대한 변형 문제가 나와요. 네, 맞습니다. 변형 문제 잔뜩 드릴게요. 브랜드별로. 아니 나는 그냥 놀 건데 청소할 때 어디에 쌓아놓을 건데 아유 자꾸 누가 훔쳐가더라고. 그러면 지문 분석은 언제? 지문 분석까지는 제가 해드릴 거 힘들 것 같고요. 모든 지문을 분석하기보다는 제가 청소할 때 개별적으로 조금 짚어드릴 거예요. 오실 분들이 제가 봤을 때 한 열 몇 명일 것 같아요. 이것까지 오신다는 분이. 그러면 5일, 이론상 5일 동안 나눠서 하면 하루에 3-4명 정도 수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지문을 조금 아니면 조정을 통해서 뭐 같은 학교끼리 좀 묶을 수 있으면 묶어보고 그때 좀 재량껏 이건 운영하도록 할게요. 너무 공식적으로 말했나? 저는 다시 한 번 하지만 청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계속 유효합니다. 모의고사는 조금 중단을 할까 생각 중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의고사는 그냥 계속 할까? 그래요. 계속 할게요. 모의고사. 뭐 안 한다고 이건 내가 페널티를 주거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나중에 모의고사 그때 봤던 거 따로 주세요 하면 얼마든지 놓고 갈 테니까 훔쳐가세요. 락항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동네 학원 강사니까 가능한 거야. 이게 저기 내가 지금 원래 계획대로 마포구 거기 강동 메가스터디 있었으면 이렇게 못해. 큰일 나. 고소당해. 잡혀가. 여기 동네니까 가능한 거라고. 내가 무슨 짓으로 매주 이투스 종로를 매주 어떻게 갖다 주냐. 큰일 나. 그런 일 없습니다. 농담이었어요. 재밌게 풀어봐. 자, 락항입니다. 놀랍게도 이거 얼마 전에 봤던 고1, 2 교육청 모의고사에 나왔던 주제이기도 해요. 무의식입니다. 무의식. 자, 인간의 욕망 그리고 자아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락항 지문은 역시 몇 번 나왔었는데요. 근데 너무 관련성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비록 평가원은 아니지만 7월 고3 7월 학력평가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그걸 한번 갖고 왔습니다. 자, 라캉이 생각하는 자아와 욕망은 무엇인가라고 하면 심플하게 끝내드릴게요. 자아는 왠지 우리는 주체적인 거라고 생각하잖아, 자아가. 막 캐치프레이즈, 막 광고 문구에 옛날 이런 거 있었어. 나는 나야, 막 이런 거. 나는 나야. 나는 누구도 나를 간섭할 수 없어. 막 이런 막 마이 막 옛날 옛날 아이패드라고 해야 되나? 그런 카세트 그런 거 광고 막 한 거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아는 내가 주도하는 주체적이고 나의 개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데 라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아란 순수한 자기로서 자율적인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가요. 이 그럼 자아라는 게 뭔데요? 다른 사람에 의해 성립된 상대적인 것. 이렇게 성립하게 됩니다. 자아는 혼자 있는 게 어딨냐. 비교, 다른 감각, 경험, 타인에 대한 감각도 좋고요. 여러 가지 다른 경험을 통해 간접적으로, 상대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바로 나라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건 꽤 설득력 있는 얘기입니다. 김봉수, 잘생겼다라고 내가 자아에 대해서 인식한다 해봐요. 근데 잘생겼다가 뭔데 라고 얘기하면 이거 조금 애매해요. 눈, 코, 입이 어떻게 됐다고 해야 잘생겼다 할 수 있을까? 기준이 뭘까? 비교예요, 결국에는. 자, 오수명을 데려와요. 그러면 내가 좀 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봉수는 잘생겼지.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상대적으로 나라는 존재가 형성된다. 그 얘기였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욕망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욕망, 인간이 갖고 있는, 자, 욕심하고 좀 달라요. 아주 세밀하게 보셔야 됩니다. 욕구, 요구, 욕망 다 다른 키워드예요. 이 지문에서만큼은. 그래서 이 욕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욕망이 과연 정당한지, 욕망을 추구하는 행위가 과연 올바른지에 대한 철학 논의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주제를 동시에 다룬 지문이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딱 수특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수특이 한 번 더 알파가 되어 있어요. 자, 일단 요거부터 몸 풀고 하도록 합시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났네요, 생각보다. 쉬는 시간 하고 섞어드릴게요. 잠깐만, 지금이 20분이니까 자, 여러분들 이거 네 문제거든요. 자, 우리 짬밥 있지? 교육청인데 뭐 오래 걸려야겠어. 6분만 풀자고. 그러면 26분까지 하고 우리 10분만 쉬자. 그러면 2시 36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